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눌려 있죠. 어. 일단 눌려 있고 악재 기사가 지금 워낙 많습니다. 아, 이더리움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 자체도 지금 많이 좀 약간 누그러져 있는 현재 상황, 자신감이 없어져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더리움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오히려 비트보다. 왜냐면 모두가 다 비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비트가 10배 가면 이더리움은 뭐 15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더리움이 상폐될 가능성은 없어요. 에? 그 얘기는 어디서 상패 안 되죠. 상폐 안 돼요? 네, 왜냐면 CME, CBOE 이런 데서 이미 이미 뭐 거기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의 DBS 뱅크라고 있어요. 그거는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이라고 혹시 아시죠? 테마섹이라고. 잘 모르는데. 테마섹이라고 하는 국부 펀드가 있어요. 싱가포르? 네. 네. 그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 항상. 근데 DBS라는 뱅크에 좀 돈을 국부 펀드가 많이 넣었는데 거기에도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에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뭐 증권성 이슈 같은 거는 이미 다 지나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알트코인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그 증권성 이슈의 핵심은 XRP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트코인 ETF를 승인 내준다고 만약에 SEC나 CFTC에서 만약에 그거를 명확하게 만약에 말을 하려면 증권성 이슈도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상품과 증권에 관한 그렇죠. 명확성이 없으면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을 내줘도 문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리플사에서 질문을 하겠죠. 오히려 반박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는 승인 내줬는데 그러면 XRP는 뭐야? 그렇죠. 기준을 매래. 그러면 이게 증권이야 뭐야라고 이제 질문을 오히려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법원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리플 쪽으로 많이 기울었나요? 제 생각에는 거의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거의 100으로 봤을 때 네. 거의 수세에 몰린 게 거의 뭐 20% 확률상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승소했다라는 얘기 나왔다가 SEC에서 항소했다라고 부분적으로 항소했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법인에 관한 이슈만 항소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뭐 80%까지 진행됐다는 의미이고 중간에 뭐 합의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금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돌았었던 것도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제 하나가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DCG 그룹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세계 최대 금융 전통금융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에 관한 티커를 올린다거나 이더리움에 관한 거는 올렸다 뭐 내렸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XRP에 관한 거를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시켰다. 이거 뭐 루머다라는 기사가 한 번 이렇게 싹 돈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 폭등했겠네요, 그러면. 아직 폭등에 딱 가라앉았죠. 루머라고. 루머니까. 그 얘기 나오면서.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사실은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생각을. 건가요? 네. 이미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알려주는 걸 수도 있죠. 야, 준비해라. 그게 이제 제가 특히 가상자산 기사에 관한 거는 100%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데에서 의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파가지고. 근데 과거에 비트메인이 소프트뱅크랑 텐센트한테 투자를 받았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나왔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투자 안 받았다라고 얘기가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네. 그냥 노코멘트.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다 그렇구나. 있더라고요. 좀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얘기가 됐다 치고 많이 네네. 검증도 됐잖아요. 네네. 알트코인 중에 좀 좋게 보시는 거? 저는 좀 많아요. 저는 좀 네. 많은데 네. 일단은 저는 아시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총수인 어. 베리 실버트를 어. 네, 베리 실버트를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오. DCG의 자회사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잖아요. 음.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는 이제 향후에 제가 ETF 후보군 중에 제일 선봉장에 설 코인들 중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어. 일단 이더리움, 음. 네, 그리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원래 4개 코인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를 거기서 상폐를 시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저도 모르죠. 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구나. 그냥 EDXM이 하는 얘기는 우리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받으려면 가입을 해라 라고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그리고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라고 또 있어요. 연금하고 미국 연금하고 관련돼 있는데 여기 거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의 테마섹이 많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DBS 뱅크 이거를 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네. 여기는 다 그냥 아무 뭐 그거 없다. 우리 그냥 투자.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그 영국의 FTSE 러셀 지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코인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EDXM이 거짓말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결과값은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CBOE라고 있어요. CBOE. CBOE. 그러니까 이리스X. 근데 거기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거기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중간에 비트코인 끊어가지고. 캐시 그리고 네. 이더리움 클래식. 네. 네,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지캐시. 요렇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OTC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거래를 시켜놓고 제가 알기로 ETF 승인을 하기 위해서 4단계가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인덱스 3번째 과정을 거쳐서 4번째 신청이 들어갔고 나머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지캐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3단계에서 승인을 그래요?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인도 거래소를 또 제가 또 좋게 볼 거 아니에요. 인도? 시장에 관해서. 인디아? 인디아. 네네네. 그러면 인도도 중산층이 늘어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네. 또 아시겠지만 애플사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거기에 공장을 짓고 그렇죠. 기존에는 뭐 1차 산업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쌀을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거나 막 이렇게 그랬는데 공장이 들어가면 사람들도 꾸준하게 연봉이라는 걸 받잖아요. 중산층이 늘어날 게 분명하고 그렇죠. 이건 거의 그러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됐었고 지금 뭐 인구 감소다 이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도는 앞으로 계속 저는 GDP, GNP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지속적으로 6%, 7% 정도는 계속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들이 궁극에는 금은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거래를 할 거고 거기서 그 세금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도 뭐 그럼 인도 거래소 코인 중에 와지어 X라고 있어요. WRX라는 그런 그 코인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폭락을 해서 가격이 되게 안 좋긴 해요. 근데 WRX는 바이낸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또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돼 있고 뭐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오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참 불확실성으로 막 이렇게 궁지에 몰렸었던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엔 이미 코인원에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팍스 현 고팍스 앞으로 뭐 바이낸스가 될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고팍스라는 곳에 이제 위믹스가 상장이 돼 있고 향후에 만약에 빗썸에 위믹스가 상장되면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또 한 단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빗썸이 상장을 한다면 업비트도 배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수수료. 그렇죠. 네. 근데 뭐 괜찮은 회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믹스도 그렇고. 클레이라고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 있어요. 클레이튼 카카오. 네, 그것도 요즘에 말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김범수 의장 막 끌려가고. 근데 이럴 때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오히려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리고 어. 저는 아프리카 대륙을 인도 다음으로 좀 중요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인도 다음으로 중요시 아프리카 대륙을 중요시하는데 아프리카 대륙 중에도 나이지리아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 정부하고 좀 약간 여러 가지 도모하고 있는 일을 블록체인 산업하고 관련해서 CTC라고 있어요. 글로아 크레딧 코인 네. 이것도 되게 좋게 보고 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끝판왕인 XRP는 뭐 더 이상 제가 뭐 네, 얘기할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잘 될 거라 보세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보니까 아발란체, 그 다음에 솔라나가 약간 미국 사람들이 엄청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하고 엮여 있어서 스택스 뭐 이런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혹시 이 세 개 코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아발란체하고 솔라나는 네. 제가 아는 걸로는 네. 아마 ETF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워낙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발란체도 그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아요. 아발란체도. 네. 그렇구나. 그 스택스는 스택스도 괜찮은 우량 코인 같아요. 우량 코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4단계에 걸쳐서 ETF 출시까지 그거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코인을 가능성이 높은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택스는 제외하고. 네. 아발란체랑 솔라나는 맞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걸로는 지금까지. 근데 그렇다고 스택스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스택스도 분명히 우량 코인은 맞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 급은 안 된다. 그 급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코인 막 99% 사라진다 막 이러잖아요. 네. 어떤 게 좀 그런 필터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이제 베리 실버트라는 제가 이제 가장 추종을 하고 가장 이제 그분도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99%의 코인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몇몇 개 코인을 이제 언급을 했었죠. 네. 그때 예전에 아주 오래 과거로 돌아가면. 근데 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마 2만여 개가 넘는 코인들이 아마 존재를 할 거예요. 마켓캡에. 그렇게 커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거죠. XRP가 스위프트 2.0에서 프로토콜로서 이제 중심 축을 만들고 체인링크가 그 브리징 과정을 연결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도와줘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진짜 체인 링크네요. 네, 말 그대로 인터체인. 네, 중간에 그래서 다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체인링크가 뽑아서 XRP가 생태계 구성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XRP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서 만든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코인의 마지막 미래는 뭐냐면 왜 그런 게 있어요. 파일 코인은 저장성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웹3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막 물리적으로 사용을 하듯이 그쵸. 웹3상에 분명히 저장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웹3상에서 서로 연계돼 있는. 그러면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의 장점이 있을 거고 똑같은 스마트 컨트랙인데 에이다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롤로서의 장점이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비슷비슷하지만 특화되어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겠죠. 네, 어느 순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인수 합병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럴 것 같아요. 현실화되지 못하는 코인은 중간에 사라질 거고 인수 합병 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병합되고 하다 보면 코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줄여 나가는 순간이 오겠죠. 네. 당연히 오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9%가 사라진다. 그래서 99%가 사라져서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뭐만 살아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얘기고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 비트 맥시라고 하던가요? 네. 어떤 분은 비트 근본주의자라고 막 얘기하던데.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 근데 저는 막시멀리스트 인분들 좀 이해는 한편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어떤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주식 시장도 그렇잖아요. 콜라 만드는 회사가 있고 햄버거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의자 만드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고 LG전자 같이 모바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가 그렇죠. 있고 테슬라 같이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그렇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코인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현물 경제에서 비트코인 단독 하나만 갖고
현물 경제를 다 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각종 특화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주식시장 같이 자산시장으로의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조세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막 공부를 막 찰리 브라운처럼 막 깊게는 안 했지만 아유 느꼈던 저도 게 너무 약간 비트만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약간 진짜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확실히 그 코인마다 장점도 있고 그거 개발하려고 하는 되게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찰리 브라운이 만약에요. 네. 지금 진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설명해 주시고 알트코인 뭐 리플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비트랑 뭐 알트의 비중이나 뭐 아니면 코인을 좀 어떻게 담겠다 대략이라도 뭐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대별로 또 달라요. 고령화이신 네.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비율이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무조건 70%. 그렇게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에서 우량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코인들을 조금씩 소수로 담고 나이 어린 분들 있잖아요. 20대 막 중반 이런 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진짜 공격적으로 가야죠. 공격. 비트코인은 오히려 30%, 20%, 오. 나머지 80%를 공격적인 알트코인에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알트 중에서도 이더리움 좀 비중 높일까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저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좀 약간 공격형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포트를 보면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역발상으로. 네. 그러니까 위믹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2만 얼마짜리가 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슬슬 올라오면서 지금 2천 몇백 원에 있잖아요. 야,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게 또 슬슬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시 2만 원까지 갈지. 이런 것도 하나의 코인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클레이도 5천 원 가까이 갔었던 게 지금 200 몇십 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랑 엮어서 보면은 이거 망한 코인이다. 거기다가 뭐 클레이 재단에서 뭐 믹싱을 했네, 거짓말을 했네 막 이러면서 그런 뉴스가 막 이렇게 있으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으면 그거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리스크도 높지만 퍼포먼스가 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밸런스 맞게 잘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10개 가진 거를 100개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개 가진 게 5개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약간의 긍정적인 실마리라도 만약에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재미난 거리가 있을지 근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매일 좀 차트도 계속 보고 그러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차트도 뉴스에도 그거는 나오지 않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위믹스가 거기 변두리 거래소에 갔다가 누가 그리고 클레이도 지금 악재 뉴스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거를 그래서 거기 그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탁 올 때가 있어요. 탐정처럼 추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증거를 이게 증거가 진짜 신빙성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20대 30대 공격적으로 하시더라도 한 20-30%는 비트는 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도 다 알트로 하면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공부에 그러니까 뭐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코인이 예를 들어서 상장바를 무시 못하거든요. 코인 생태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게 원화마켓에 상장을 한다. 이러면은 갑자기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유동성이 제한적인 건데 원화마켓에 상장을 하면은 유동성이 엄청나잖아요. 원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각종 뭐 자잘자잘한 뭐 트레이딩 세력들이 붙을 거고 개인 투자들 막 달려들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률도 좀 취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럼 미리 이제 사두면 조금
재미가 있겠죠.